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성의학연구소의 닥터왕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앓고 있는 증상 중 하나인 질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건조증이라는 용어는 정확한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죠. 하나의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일 뿐입니다. 질이 건조하다는 의미는 적절한 성적인 자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기에 흥분이 일어나지 않아 윤활액이 분비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의 증상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이지 정확한 의학 용어나 진단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죠. 질건조증의 정확한 의학적인 용어는 성흥분장애일 것입니다. 성흥분에는 두 가지 종류의 흥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흥분과 몸의 흥분이 그것이죠. 질건조증은 적절한 성적 자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기에 충분한 흥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혈액의 충혈과 또는 윤활액의 분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이를 객관적 성흥분장애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마음의 흥분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주관적 성흥분장애라고 하죠. 그렇다면 객관적 성흥분장애라고 부르는 질건조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윤활액의 기원에 대해서부터 알아봐야겠죠. 윤활액은 크게 질 입구의 전정부에 있는 바톨린 샘에서 분비되는 분비액과 질 점막에서 만들어지는 윤활액, 그리고 자궁 경부나 자궁 내막, 그리고 나팔관 등에서 분비되는 삼출액 등으로 구성됩니다. 바톨린 샘에서 만들어지는 윤활액은 성흥분의 초기에 질 입구를 촉촉하게 적시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남성의 성기가 쉽게 여성의 질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흔히 키스를 한 직후에 질 입구가 촉촉해지는 것은 질 입구의 전정 부위에 4시와 8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바톨린샘의 입구에서 투명한 점액질의 윤활액이 순간적으로 분비돼서 질 입구를 적시는 하우스키핑 기능, 즉 손님 맞이 준비를 하는 기능 때문입니다. 질 점막에서 만들어지는 윤활액은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질 점막은 크게 4개의 층으로 구성되는데 질강 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표피층, 그 아래쪽에 위치한 고유층, 근육층, 외피층,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유층에는 풍부한 모세 혈관망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 모세 혈관망에 많은 양의 혈액이 몰려들면서 윤활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특히 음액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음액 요도질 복합제라고 불리는 성감대를 자극하게 되면 성적인 흥분이 이루어지면서 혈액이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시청각적인 성적 자극이 주어지면 불과 3분 이내에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고 음액은 그 부피가 무려 50에서 300% 가까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충혈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윤활액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증가된 피의 흐름은 크게 3가지 방식에 의해서 수분을 질 점막 쪽으로 이동시키게 되는데요. 나트륨 칼륨 이온 채널이나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워러 채널, 그리고 세포막 사이의 세포 간극을 통해서 분비되는 삼출액을 통해서 이러한 윤활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윤활액이 감소해서 질건조증이 올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일까요? 우선 가장 많은 조건은 바로 폐경입니다. 폐경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골반내로 흘러 들어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윤활액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음액의 섬유화가 일어나 음액의 발기력이 감소하게 되고 질 점막의 아래쪽에 있는 수많은 혈관망들이 줄어들게 되죠. 질 점막 또한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질 점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윤활액이 감소하게 되는데 호르몬 치료는 바로 이러한 변화를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성교통입니다. 성교통 질환은 질건조증의 다른 이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부분의 질건조증은 이러한 통증 질환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발성 전정통이나 외염 유관화종 열상과 같은 성교통 질환이 바로 이러한 질환에 속하는데요. 성교통 질환이 있으면 이 통증으로 인한 삽입 공포와 지나친 긴장으로 인해서 성흥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마음의 흥분뿐만 아니라
윤활액의 분비 감소와 같은 몸의 흥분도 감소시킵니다. 과도한 긴장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말초로 흘러들어가는 혈액의 흐름을 감소시키죠. 세 번째로는 출산 직후 모유 수유를 할 때나 종양으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질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젖을 만들어내는 유적 분비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적 분비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 모두 감소하게 되어 폐경과 유사한 호르몬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난소 기능이 없어지거나 질점막의 섬유화가 일어나 질건조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가 성흥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우울증입니다. 성흥분 장애를 가진 여성 중에서 약 40%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울증은 그 질환 자체도 성욕구나 흥분을 감퇴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 중에는 성욕구나 흥분을 감소시키는 약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친 불안장애 역시도 성흥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적절한 불안은 오히려 흥분을 더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들킬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극도로 성흥분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부정적인 바디 이미지를 갖고 있다든지, 일에 대해서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가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심한 압박감을 받는 경우 등에서도 성흥분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든지, 종교적인 엄숙주의에 빠져서 쾌락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낀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성흥분이 일어날 수가 없죠. 파트너가 결혼 생활에 대한 충직성이 결핍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신뢰감이나 친밀감이 부족한 경우에도 여성은 질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이 건조한 결혼 생활이라든지, 판에 박힌 성행동 패턴, 점점 짧아지는 전이 과정이 여성에게서 질의 분비액을 사라지게 만들죠. 질건조증에 대한 치료를 했다는 사례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윤활제 사용을 권유받거나 한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산부인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든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러한 치료들이 플라시보 효과 대비 얼마나 더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나타냈는지, 아니면 영구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냈는지는 정확하게 평가하기 힘들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근본적인 치료라는 것은 그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할 때만이 비로소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원인 분석 없이 이런저런 치료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얼어서 시린 발등 위에 오줌을 누워서 이를 녹이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죠. 윤활자에 의존하는 것은 병을 방치하고 오히려 더 키우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통증 질환이나 호르몬의 결핍, 그리고 심리적인 요소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교정한다면 질건조증, 즉 성흥분 장애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저희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성흥분 장애나 질건조증의 경우가 있는 경우라면 제 얘기를 듣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약 15분에서 20분에 걸쳐 약간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의 운동을 한 다음에 관계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한 운동은 우리 중심부에서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이너 트래픽 이펙트, 즉 강심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심박출량을 증가시켜 말초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골반에서는 오히려 혈관을 확장시켜서 골반 내로 흘러들어가는 피의 흐름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방법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윤활액의 분비가 잘 첨가되지 않는다면 운동 이후에 자극적인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서 흥분을 조금 더 고조시킨 후에 관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이를 교정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확실하게 질건조증, 즉 성흥분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의 행복한 밤을 위한, 가끔은 행복한 낮을 위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